가격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MSRP 기준으로 1,599달러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최소 263만원입니다. 뉴욕시에서는 내년 1월부터 최저 시급이 17달러라고 하니까 뉴욕 가서 100시간 정도만 일하면 쉽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우리나라에 계속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티저입니다. 오늘은 벽돌 사이즈로 많이 알려져 있는 RTX 4090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제품은 조텍에서 대여를 받았고요. 지금 얼른 리뷰 영상을 찍고 빨리 보내줘야 되는 다급한 상황입니다. 이 제품 이름은 RTX 4090 앰프 익스트림 에어로라고 하는데요. 진짜 길어요. 이게 조텍에서 RTX 4090 제품이 총 3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최상위 제품입니다. 일단 퀵하게 외관부터 살펴볼게요. 제가 사진으로 다른 메이커들의 제품들도 봤는데요. 대부분 사각형에다가 각진 형태라서 약간은 좀 투박하다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물론 각진 모양에 잘 맞는 디자인을 다들 잘 맞춰서 했더라고요. 근데 조텍의 RTX 4090은 약간의 곡선이 있으면서 그리고 반짝이는 느낌인데 약간 델의 에일리언웨어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LED는 위아래로 은은하게 켜지는 그런 형태로 들어오고요. 쿨링팬은 110mm짜리 팬 3개가 붙어 있습니다. 이전에 RTX 30 시리즈 대비해서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쿨링 솔루션인데요. 조텍의 RTX 30 제품에서 발열 얘기가 좀 있었죠. 제품이 아무래도 좀 슬림하다 보니까 히트싱크 두께에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RTX 4090은 진짜 그야말로 벽돌 같아요. 히트싱크 두께만 한 4cm는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칩이랑 맞닿는 부분에 베이퍼 챔버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히트파이프도 9개로 늘렸는데 아무래도 전작의 발열 관련 반응에 엄청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온도도 실제로 굉장히 안정화가 됐는데요. 조금 이따가 뒤에 말씀을 드리고요. 외관 얘기를 좀 마저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사이즈가 진짜 말도 안 되게 크죠? 제가 측정을 해보니까 길이는 한 36cm 정도에 그리고 무게는 한 2.2kg 정도 되더라고요. 저는 슬롯 3개를 이렇게 쓰는 카드는 처음 봤거든요. 실제로는 이게 3개가 아니고요. 3개보다 조금 더 팬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3.5개 정도 쓰는데 거의 진짜 이거 하나가 작은 미니 PC 정도 사이즈가 돼요. 그래서 아예 제품 구성품에 이렇게 생긴 그래픽카드 지지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없으면은 진짜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12핀 전원 단자가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생겼죠. 요거는 RTX 30 시리즈부터 있었던 거라서 아주 새롭다거나 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 이번에 변한 젠더를 보니까 보시면은 이 8핀짜리 전원을 총 4개를 꽂도록 돼 있더라고요. 진짜 이것도 어마어마합니다. RTX 30 시리즈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요거 3개까지 꽂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조텍의 자료를 보니까 450W까지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먹나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GPU 벤치마크 툴 중에서 이제 퍼마크라고 있거든요. 이게 거의 GPU를 태우는 수준으로 일을 시켜요. 근데 이거를 돌려서 보니까 정말 450W 정도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권장이 1000W라고 하길래 그래픽카드만 한 600W 정도 먹는 건가 싶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까지는 안 먹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바로 옆에 보면은 버튼이 하나 있는데 요거는 그래픽카드의 바이오스를 변경할 수 있는 거라고 해요. 이 그래픽카드는 바이오스가 2개가 들어있는데요. 하나는 팬이 빨리 돌게 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는 좀 조용하게 돌게 하는 거라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버튼을 눌러가지고 바꾸면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뒷면에 백플레이트도 당연히 달려 있고요. 뒷면에도 여기 이렇게 조텍 로고에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외관 설명은 어느 정도 했으니까 RTX 4090의 사양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쿠다 코어는 16,400개 정도 되는데 요거는 전작인 RTX 3090 Ti가 1,750개 정도인 것과 비교를 하면은 개수가 52%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성능이 50% 정도 좋아진 건데요. 실제 성능과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도 봐야 되겠죠. 그리고 메모리 버스는 384비트에 24GB GDDR6X 메모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궁금했던 실제 성능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진짜 많은 테스트를 했습니다. 해상도는 FHD, 그리고 QHD, UHD까지 총 3가지로 했는데요. 테스트 사양 먼저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나머지는 다 똑같고 그래픽카드 조건만 2개로 했어요. 하나는 RTX 4090이고 그리고 다른 쪽은 RTX 3090 Ti입니다. 지난번에 보셨겠지만 엔비디아에서 RTX 40 시리즈 발표를 할 때 4090이 3090 Ti보다 깡성능 기준으로 최대 한 2배 정도 좋을 거라고 했는데요. 실제 체감으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를 중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든 게임은 최고 옵션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먼저 풀 HD부터 살펴볼게요.
왼쪽이 RTX 4090 그리고 오른쪽이 RTX 3090 Ti입니다. 아래 FPS 보면은 똑같습니다. 네,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일까요? 이게 CPU의 성능에 제약이 걸려가지고 그래픽카드의 100% 성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CPU를 보면은 뭐 5800X 3D를 빼면은 현 시점에서 가장 게이밍 성능이 좋은 12900K죠. 그러니까 풀 HD에서는 이런 CPU로도 RTX 4090의 성능을 다 못 뽑아낸다는 거고요. 심지어 풀 HD 배그는 RTX 3090 Ti도 성능을 다 안 쓰고 놀고 있어요. 그러면 해상도가 좀 높아지면 달라지겠죠? QHD는 어떨까요? 근데 똑같습니다. QHD가 돼도 아직 RTX 4090의 성능을 다 뽑기에는 CPU 성능이 부족해요. 그런데 RTX 3090 Ti 쪽은 사용률이 Full HD에 비해서는 훨씬 많이 올라와서 거의 다 쓰고 있다고 봐도 될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온도랑 전력 사용량을 보면은 4090 쪽은 54도에 270W 정도 쓰고 있는데 반해서 3090 Ti 쪽은 70도에 425W 정도 쓰고 있죠. 와, 근데 이걸 보면은 진짜 전성비 면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좋아진 거죠. 지금 이 QHD 상황에서의 배그에서는 RTX 3090 Ti 대비해서 전기를 한 대략 35% 정도 덜 먹고 있어요. 그러면은 4K UHD에서는 어떨까요? UHD로 오니까 드디어 4090의 위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4090은 평균 229프레임, 그리고 3090 Ti는 152프레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은 4090이 50% 정도 성능이 더 높아요. 그런데 배그는 워낙 CPU 성능을 많이 타는 게임이라 가지고 풀 HD나 QHD에서 별 차이가 없었던 건데요. 다른 게임들은 좀 어떨까요? 그래서 사이버펑크에서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아까랑 똑같이 먼저 풀 HD인데요. 사이버펑크에서는 풀 HD부터 뭐 넘사벽 성능이 나오는 것 같죠? 지금 보면은 평균 40프레임 이상이 더 잘 나오는데 심지어 RTX 4090은 성능을 다 쓴 상태도 아니에요. 지금 한 80% 정도 쓰고 있는데 RTX 3090 Ti는 사용률이 95% 정도 되고 있죠. 그러면은 QHD에서는 더 차이 날까요? 네, 더 차이가 났습니다. 평균 프레임 기준으로 150대 100이에요. 그러니까 성능이 1.5배 더 좋습니다. 와, 이거는 진짜 많이 차이 나요. 하위 1% 프레임에서도 확실한 차이가 있죠. 이러면은 뭐 살만한 이유가 생기죠. 근데 이유만 생기죠. 어차피 못 사죠. UHD에서는 그러면 어떨까요? UHD에서도 4090 쪽이 1.5배가 더 좋습니다. 이제는 사이버펑크도 드디어 UHD 해상도가 정복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뭐 144Hz까지는 안 되고 60Hz 정도로요. 그런데 여기다가 뭐 DLSS 같은 거를 더 쓰면은 144Hz까지도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음 포르자 호라이즌 5에서는 풀 HD부터 정말 확연한 차이가 있는데요. 벌써 여기서도 성능 차이가 32% 정도 나고요. 그리고 QHD에서는 성능 차이가 40% 납니다. 그런데 UHD에서는 정말 모든 게임을 통틀어서 가장 차이가 많이 벌어졌는데요. 4090은 평균 149프레임, 그리고 3090 Ti는 평균 92프레임이 나와가지고 4090 쪽이 60%나 더 성능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게임들까지 총 5가지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게 풀 HD에서는 RTX 3090 Ti 대비해서 이 정도의 차이를 보여줬는데요. 게임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있긴 했지만 풀 HD에서는 배그를 제외하고 나머지 고사양 게임들에서만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다면은 QHD 이상으로 넘어와서는 그 차이가 더 많이 벌어지면서 확실하게 차세대 그래픽카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제는 정말 4K 게이밍이 어느 정도 정복이 됐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성능이 나오는데요. 근데 먹는 전력을 보면은 권장 파워가 1000W라는 게 제 생각에는 그래픽카드 전력 소모량이 뭐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렇게 됐다기보다는 차세대 CPU들이 전기를 많이 먹으니까 그것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설정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RTX 4090이 전성비도 좋고 그리고 전기 먹는 양 자체도 3090 Ti랑 같이 비슷하게 먹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게임을 하기 위해서 RTX 4090을 사는 게 뭐 괜찮은 건가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무조건 사는 게 좋다고는 말 못하죠. 그런데 이거를 작업용으로 사용한다면? 그럴 때는 가격 생각 안 하고 사도 되는 케이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크를 돌려봤는데요. 블렌더 렌더링 벤치마크를 보면은 왼쪽이 RTX 4090 그리고 오른쪽이 RTX 3090 Ti인데요. 렌더링 점수 차이가 진짜 미쳤습니다. 총 3가지 블렌더 벤치에서 최소 65% 그리고 최대 105%까지의 성능 차이를 보여줬어요. 진짜 렌더링에서는 차이가 게임보다 훨씬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렌더 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시간이 곧 돈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RTX 4090 가격이 260만원 정도부터라고 해도 사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많죠. 저도 아직 이 카드의 정확한 가격을 모르는 상태인데요.
가격을 보면은 이 카드는 사실 일반인이 살 수 있는 범주는 넘었다고 보는 게 맞죠. 뭐 뉴욕시에서는 내년 1월부터 최저 시급이 17달러라고 하니까 뉴욕 가서 100시간 정도만 일하면 쉽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우리나라에 계속 있도록 하겠습니다.